손과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주부, 요리하시는 분들,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 사실 큰 힘을 주지 않더라도 이 힘줄 부분에 쉴 틈 없이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는데요. 테니스 엘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정식 명칭은 외측 상과염입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이쪽 이제 바깥쪽 부분에 그 상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테니스 선수들이 이제 백핸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공과 이제 라켓이 부딪히는 충격을 이쪽에 있는 힘줄들이 받아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손목과 이제 그 전완근 바깥쪽 부분을 과도하게 사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생기는데, 그게 테니스 선수들, 테니스 특히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 팔꿈치 바깥쪽 뼈에 붙어 있는 이 손목을 신전할 때 쓰는 이 근육들과 힘줄들에 미세하게 파열과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심해지면 사실 이제 물 따르는 듯한 동작들, 그러니까 뭔가 들고서 손목을 젖히거나 이제 비트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 팔꿈치의 이제 바깥쪽 부분으로 이게 심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테니스 엘보는 이렇게 바깥쪽 부분, 신전을 담당하는 근육들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골프 엘보는 사실 이제 반대쪽, 내측부 안쪽에 있는 구부릴 때 쓰는 근육들이 말썽을 부렸을 때 말씀드리는 질환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통 비유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땅을 좀 많이 치시게 되면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팔에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충격이 크게 가해지면 이제 굴곡근 쪽에서 이제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듯한 동작이 되면서 안쪽에서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좀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아프다 하시면 보통 이제 저희가 직접 좀 이렇게 만져보고 검사해보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디서 발생을 한 건지, 왜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팔꿈치에 증상은 생기지만, 팔꿈치를 많이 쓴다기보다 손과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 주부, 요리하시는 분들,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손목을 뭐 펴거나 쥐거나 물건을 뭐 반복적으로 쥐었다 폈다 뭐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힘을 주지 않더라도 이 힘줄 부분에 쉴 틈 없이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힘줄 쪽에 미세한 손상들과 염증들이 누적이 되게 되고, 어느 선을 넘으면 이제 테니스 엘보나 혹은 골프 엘보 이런 식으로 발전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초기 염증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치료를 잘 하면 뭐 일반적인 다른 질병에 비하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계속해서 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만성적으로 조금 만성화가 돼서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는 경과를 좀 보이게 됩니다. 특히 심해지면 저희가 이제 초음파나 MRI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이 힘줄이 붙어있는, 요 뼈 붙어있는 자리에 힘줄들이 다 약해지고 변성도 심해져 있고, 심한 경우는 부분 파열까지 생겨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파열까지 발생하시게 되면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팔 쓰는 동작 자체가 좀 불편해지게 되고요. 치료를 하려고 해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신체 검진과 초음파 검사입니다. 일단 손상된 부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그 염증만 생겨 있는지 혹은 파열까지 좀 진행을 한 상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봄으로써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는 이게 그 힘줄의 재생을 돕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나 혹은 이제 염증을 완화해주고 또 재생을 돕는 주사 치료 등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테니스랑 골프겠죠.
일단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손목과 이제 손목을 많이 쓰거나 혹은 위로 많이 젖히거나 이렇게 비트는 듯한 동작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전부 좀 피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요. 특히나 과격하게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거나 이럴 때도 이 부분을 같이 사용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운동을 하시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고,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나서는 스트레칭과 좀 병행을 해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적절한 시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테니스 엘보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재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그 신전하는 부분에 이 편근이라고 하죠. 손목을 펴는 위로 들어줄 때 사용하는 이쪽에 이제 근육들의 스트레칭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팔을 앞쪽으로 쭉 뻗고 손등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 뒤에 반대쪽 손으로 손등을 잡고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게 될 텐데요. 이 자세를 10초에서 15초씩 이렇게 쭉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잠깐 휴식을 취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3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해줘서 충분하게 조금 풀어줘서 이제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뭔가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을 좀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준비 운동 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